안녕하세요. 인문기초회계 5주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조사법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렸고 이 두 개의 회계처리 방법과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렸죠. 여러분이 그 차이점에 따라서 결산수정분계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구분되는데 특히 기말재고 실사법일 경우에 결산수정분계 사항이 어떤 기본 산식을 가지고 나타나는지 하는 것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연이어서 상품 매매업의 회계순환 과정을 공부하시겠는데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사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 매매 순환 과정의 사례를 위해서 기본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먼저 계속기록법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연중에 자산의 매입 또는 매출과 관련된 부분을 계속 기록하기 때문에 결산에 가서 수정분계라는 게 필요 없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실질재고조사법은 기중의 매출에 대한 기록만 하기 때문에 매출원가를 기록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 매출원가를 산출하기 위한 결산수정분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이와 같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간단한 기초 자료를 가지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한국의 X1년 기초 상품 금액은 1,000원이고요. 단기 중에 상품을 구입한 금액은 1,900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말에 실제로 상품 재고를 세어보니까 창고에 남아있는 상품은 500원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기중에 상품을 판매한 매출 총액은 3,500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으로 확인을 해보면 계산 구조상 기초재고 그리고 단기의 매입액 이 두 가지를 합친 것이 판매 가능액이었죠. 그 두 개 합이 2,900원입니다. 자, 그런데 기말에 창고에 가서 세어본 남아있는 재고가 500원이 남아있으니까 계산상 그 차액은 판매된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이 판매된 금액을 계산적으로 이렇게 뽑아내고 이 금액을 우리가 매출 원가라는 금액으로 이름을 짓는데, 이런 계산 구조를 분계로 표시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결산수정 분계라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내용들 다시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매출원가에 관련된 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매출원가는 기초재고에서 매입액을 더하고 그 다음에 기말에 실사한 재고를 차감하는 거였다 이렇게 했었죠.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마이너스 금액을 없애려면 이 금액을 우변으로 옮기면 되겠죠. 자, 옮겨놓고 그대로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 증식을 가운데 이렇게 차변대변 쪼개는 걸로 정리하면, 자, 기초재고를 갖다 옮겨 적겠죠. 그 다음에 매입을 또 갖다 옮겨 적겠죠. 그렇죠? 그 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말재고를 갖다가 옮겨 적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 그 상대 계정은 이렇게 매출원가로 표시가 되는 거죠. 또 동일한 금액을. 그러면 계산구조상 이 두 가지 합인 매출원가 계정의 차변이 2,900원이 되겠죠. 이게 판매 가능액에서, 그렇죠? 기말 재고 금액의 매출원가 금액을 대변으로 빼버리면, 그렇죠? 그러면 저절로 매출원가 금액이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개념으로 2,900원에서 500원을 차감한 2,400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말 결산 수정 분계를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말씀드렸던 이 산식, 매출원가 계산 산식에서 기말 재고의 마이너스 금액을 없애기 위해서 옮겨놓고 등식을 마치 T계정 또는 분계의 가운데로 생각하시고 대변에 있는 것은 그대로 적어주고 역시 차변도 적어주면서
그 상대 계정은 전부 다 매출원가라고 하는 개념으로 정리하시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이 역시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되면서 분기로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걸 갖다 T 계정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상품 계정은 전기계열된 1,000원만 있었겠죠? 그 다음에 단계 구입한 것은 매입 계정에 1,900원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기중에는 이렇게만 정리가 되어 있을 거고 매출은 별도로 기록되는 거 여기 표시 안 했습니다. 그럼 기말에 가서 어떻게 정리하면 되느냐? 매출 원가를 산출하기 위해서, 그렇죠? 산실 그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자, 기초재고 상품 대변에다 기록하면서 매출 원가 계정은 차변으로 동일한 금액을 적겠죠. 그 다음에 매입 계정은 임시 계정이었으니까 기말에 없애려면 대변에 적으면서 차변에 기록하겠죠. 자, 그러면 매출원가 계정의 차변의 합은 기초재고고 매입액이니까 판매 가능 금액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기말에 장부를 창고에 가서 기말에 상품을 세보니까 그게 500원이 남았다는 거죠. 그럼 이걸 차변 상품 계정에 적어주고 차변 적었으니까 어딘가 대변에 적어야 되겠죠? 매출원가로 적어줍니다. 그러면 기말의 매출원가 계정에 대변에 기록된 금액은 기말 재고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매출원가 계정의 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변은 더하고 다른 변은 빼는 거니까 기초 재고 더하기 매입에서 기말 재고를 차감하면 그 잔액은 계산 구조상 매출원가로 나타난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매출원가에 대한 기말 결산 수정 분계가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등식을 간단하게 활용한 것에 불과하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런 매출원가라고 하는 계정도 손익계산서 계정이기 때문에 결산 수정 분계가 마감되고 나면 임시 계정으로서 잔액을 0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계정에 마감을 할 때 손익계산서 계정은 집합 손익계정으로 마감 처리된다는 말씀 드렸죠. 아까 같은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처리를 가지고 손익계산서의 틀을 정리해 보면 기초재고와 매입액 그리고 기말재고의 형태로 나타나서 매출원가 산출되는 식으로 표시가 될 수가 있고 이걸 하나의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상품과 매입을 한 변으로 몰고 기말재고를 한 변으로 몰면 그 차익이 바로 매출원가로 나타난다 하는 수정분계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잡하지 않은 처리를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처음에 배우실 때 이 부분을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기본 산식을 그대로 활용한 거다 하는 걸 계속 상기시키시면서 간단하게 이해하시는 게 훨씬 접근하기가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재무상태표에는 기말재고 상품이 기록될 것이고 손익계산서에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매출원가를 기록하는 산식이 동일하게 표시가 돼서 매출 총이익까지 표시되는 형태로 나타나겠죠.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수정 후 시산표를 한번 예로 표시해 볼까요? 수정 후 시산표 상으로 보시면 여기 보시면 물론 다른 숫자긴 하지만 여기 상품 계정이 나타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매출원가 계정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수정 후 시산표에서 마무리가 되고 나타나는 항목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를 가지고 정리해버리면 수정 후 시산표상의 자산 항목들을 쭉 옮겨 적겠고요. 그 다음에 부채 항목 그리고 자본 항목을 적는데요. 그 차이가 기초잉여금과 당기순이익 합으로 나타나는 이익잉여금이 되겠죠. 자, 지금 보시면 기말 이익잉여금은 자산 총계에서 부채와 자본의 합을 차감한 나머지 잔액으로 표시가 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각각의 계정들을 다 더해서 상대편 계정을 빼도 계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손익계산상도 역시 똑같죠? 그와 같은 항목들을 그대로 옮겨 적어서 매출 총이익이라는 게 나타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비용 계정들이 쭉 나타나면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하면 그걸 우리가 매출 총이익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상품과 관계없이 판매를 위해서 들어간 비용들, 이와 같은 걸 우리가 보통 다 총괄해서 판매 관리비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판매비나 관리비를 차감하면 그렇게 나온 잔액을 우리가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되고, 자, 이자 비용은 대표적으로 영업 이외에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업 외 비용이라는 말을 씁니다. 영업이익에서 영업 외 비용을 차감하면 그것이 당기 순이익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손익계산서 형태를 좀 세분해 보시면 수익과 비용, 그죠? 이와 같은 것들이 그 항목의 특성별로 구분돼서 표시가 된다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을 정리하셨으니까 또 간단한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설악산의 자료를 이용해서 한번 답을 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초재고 상품이 8만 원이고요. 단기의 상품 매입액이 2만 원입니다. 그리고 매출액은 2만 원에 20만 원이고 상품 매출액은 30만 원인 상태죠. 그리고 기말에 가서 창고에서 기말 식사를 통해서 파악된 기말 재고는 10만 원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구사항은 첫 번째 매출원가를 계산해봐라. 그 다음에 매출원가 계정에서 매출원가를 뽑아내기 위해서 결산 수정분계를 한번 해봐라. 그리고 수정분계를 해당 계정으로 전기해봐라. 그리고 매출액이 주어졌고 매출원 계산했다면 매출 총이익을 계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매출원가 계산하는 방식은 기초재고 자료가 8만 원으로 주어졌고요. 단기 매입액이 20만 원 주어졌죠. 그러면 판매 가능액은 28만 원이고 기말 실사를 통해서 확인한 재고 준하선이 10만 원이니까 차감한 잔액인 18만 원이 매출 원가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매출 원가를 기록하기 위해서 결산 수정 분계를 해봐라 했죠.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 원가와 기말 재고를 합친 게 기초 재고와 매입액과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초 재고 기록하고 그 다음에 매입액 기록하고, 그렇죠? 그럼 이 두 가지 합친 게 판매 가능 총액이죠. 그 중에서 기말 재고를 기록하고 그러면 그 차익이 바로 매출원가가 된다 하는 거고, 그 상대 계정은 전부 다 동일한 금액으로 매출원가를 표시하게 되면 이 매출원가의 계정 잔액이 바로 매출원가가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자, 어차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매출원가를 따로 표시하지 않고 순액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표시해 주면 똑같이 기초재고와 매입액을 적고 기말재고를 적으면 그 차액으로 단번에 이렇게 매출원가를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여러분이 편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전기해 보면 되죠. 2월 넘어온 금액 8만 원에다가 단기에 매입한 금액 20만 원이 있고 그 20만 원과 관련된 기말재고 실사 금액이 10만 원이 있으니까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기초재고를 없애고 단기 매입액을 없애고 그 다음에 기말재고 실사 금액을 기록하면, 그렇죠? 그러면 모든 임시계정 잔액의 매입은 제로가 되고 그 다음에 상품계정 잔액은 기말재고가 됨으로써 그 계산 과정상 이렇게 매출원가가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8만 원, 20만 원 합친 판매 가능액에서 기말재고 실사 금액을 반대편 대변에 기록함으로써 차감한 잔액 18만 원이 바로 매출원가가 된다는 과정이 분계나 또는 전기 과정을 통해서 그대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출액을 계산했고 매출 원가가 계산됐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하면 그 차익이 매출 총이익이 되겠죠. 자, 이렇게 상품 매매업에서 매출과 연관되는 매출 원가 그리고 거기와 연관되어 있는
기말 재고 자산의 계산 과정을 사례로서 검토해 보셨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이번 주차에 기말 재고 실사법과 계속기록법 상황하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이 결산 수정 분기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들을 이론적인 개념과 사례를 통해서 공부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회계의 모든 순환 과정의 기초적인 흐름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확인한 꼴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배우실 것들은 뭐냐 하면 자산, 부채, 자본의 항목들 또는 수익이나 비용의 항목들의 세부적인 계정 과목별로 그 개념과 회계 처리를 배워나가는 계정 과목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다음 주차부터는 자산 계정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계정 과목의 개념과 분계를 어떻게 하는지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